모든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유레카 헤드라인입니다.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정점론과 함께 안도랠리가 펼쳐지면서 국내 증시도 간만에 2%대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밤 나올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가 향후 시장 흐름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전망인데 인플레이션의 고점 통과 안도감은 이미 시장에 감돌고 있습니다. 디램 현물가가 11주 만에 상승 반전했습니다. 미국 증시도 3주 연속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오늘 시장에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01일째인 오늘 우크라이나의 공세로 러시아가 하르키우에서 철수 명령을 내렸다는 이야기에 시장에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현대 에버다임 등 건설기계 관련주들이 강세였습니다. 네, 오늘의 유레카 헤드라인 먼저 만나봤습니다. 오늘도 종목 발견에 여정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박동기 파트너님, 백승화 파트너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헤드라인 먼저 짚어보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밤에 미국 8월 CPI가 발표가 됩니다. 자, 인플레 정점을 이번에 좀 확인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인플레 우려도 함께 덜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우리 시장도 반등한 걸 보면 아무래도 인플레 정점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자, 박동희 파트너님, 이 부분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밤에 이제 CPI 발표를 지금 앞두고 있죠. 이제 허들이 2개 남았다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밤에 CPI 지수하고 또 20일 날 다음 주죠. FOMC 2개가 아직까지도 우리를 긴장시킬 만한 이벤트로서 지금 남아 있는데, 지금 CPI 발표, CPI에 대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아마 이제 오늘 밤을 좀 주목을 하리라고 보여지는데 이미 기대 인플레이션이라 그래요. 앞으로 향후 12개월 동안의 인플레이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어느 정도 갈 것이다라는 예측치를 평균을 낸 게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이게 지금 예상치를 하회하는 그런 흐름을 지금 이미 내놓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도 우리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연속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왔었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오늘 우리 시장 급등세로 마감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지금 지난달에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금 8.5% 나왔죠. 그리고 이제 요번 8월 달에는 8.1%를 예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전월보다는 둔화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아마 좀 이제 그 시장에 지금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조금 이제 롱텀 긴 호흡으로 본다면은 연준의 물가 상승률 가이드라인이 2%입니다. 그런데 지금 8% 넘어간다는 것은 조금만 긴 호흡으로 본다 그러면은요 지금은 극히 정상에서 벗어난 비정상이고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이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을 거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반영이 되면서 글로벌 증시 그리고 우리 증시도 강세 흐름 마감되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네, 이제 뭐 정점 통과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기정사실이 된 것 같습니다. 7월 달에 8.5% 그리고 이번 전망치는 지금 8.1%로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조금 반갑기는 합니다만 아무래도 반도체주들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도 좀 관심이 몰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시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강한 모습이었는데 자, 반도체주 이야기하면 또 박동기 파트너님께서 더 깊은 이야기 나눠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표하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섹터의 부진이 상당 기간 길어졌는데 오늘 나름대로 바닥권에서 의미 있는 반등이 들어왔다.
선물 기준으로도 2만 계약 이상 외국인들이 쇼커버가 지금 들어온 상태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 뭐 5% 오르면 상한가 같다라는 얘기들이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로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IT 전반적으로 급등세가 나왔는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지금 11개월 만에 그 디램 가격이 지금 상승 전환을 했죠. 이제 요게 지금 그 표면적으로 나타난 이유가 될 테고, 그 저변에는 미국 쪽에서 인텔이라든지 마이크론, 또 국내에서는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는 이미 시작을 했고, 대부분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대규모 지금 투자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은 반도체가 그 다운 사이클에 지금 접어들어 있는 상태지만은 머지않는 시간 안에 반도체 업황도 회복된다라는 확신을 반도체 세트 업체들이 지금 가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 심리도 상당 부분 아마 회복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지금 삼성전자의 급 반등, 자, 이런 부분들 좀 긍정적으로 시장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는데, 차트 흐름을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차트를 보면은 참 뭐 6만 전자다, 5만 전자다 이런 얘기들 막 계속 이제 들락날락하면서 6만 원대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런 흐름을 보이다가 뭐 한 번 정도 가지고 아직 100% 얘기를 하기는 뭐 쉽지는 않지만, 바닥권에서 이렇게 강한 장대 양봉에 거래량을 실은 장대 양봉을 이렇게 낸다면은 이 기술적인 흐름상으로도 저점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쌍바닥이죠. 예, 이런 형태의 흐름을 지금 볼 수가 있고요. SK 하이닉스도 뭐 비슷한 패턴이죠. 오늘 21선까지 회복하면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다. 그리고 이제 그 소재나 부품 업체들도 대부분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 PSK 같은 경우도 예전에 지금 이런 종목들도 업황 자체가 생각만큼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장비주, 소재주, 부품 업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렇게 힘을 못 썼는데요. 자, 오늘의 이 반등이 말 그대로 저점을 확인하는 의미 있는 반등이 될지 한번 좀 지켜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의미 있는 반등으로 계속해서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볼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 박동희 파트너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하르키우 지역에서 러시아가 철수를 결정을 했어요. 자, 이 부분 보면은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상승이 나온 게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오늘 굉장히 강하게 상승이 나왔죠. 사실 이 종목들이 이제 4월, 5월 구간에 이제 전쟁 나고 나서 한 두세 달 있었을 때 엄청나게 상승들이 나왔던 종목들이 많고, 그 이후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던 종목이 이제 전쟁이 워낙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제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우려감들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는데요. 급등을 할 때는 기대감을 먹고 사실 주식이 성장을 하죠. 4월, 5월 달에 급등이 나왔을 때는 전쟁이 금방 끝날 것 같고 이제 재건한다는 그런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었지만, 그 이후에 한 세 달간의 주가 흐름을 보면 대부분 엄청나게 뭐 기간 조정 내지 가격 조정을 같이 받았던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연휴 기간 동안에 나온 뉴스가 서울의 10배 정도 면적이 되는 부분을 이제 우크라이나가 탈환을 했다고 그런 뉴스도 나왔고, 이제 기본적으로 뭐 일부 지역에서는 러시아군의 항복 선언도 나오고 있다,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위와 같은 소식에 이제 4월, 5월 구간에서 강세를 보였던 건설 우크라이나 이제 그 재건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오늘 상한가가 나오는 종목도 있었고 반등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건설 기계 쪽에 이제 데모 같은 경우가 상한가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건설 중장비 업체인 현대 에버다임도 20% 이상의 강세가 나타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은 사실 지금 뭐 매매를 하는 거는 당장 따라잡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이 많고, 일단은 좀 추세를 돌리는 게 오늘 나온 거래량이 있으니까 이후의 흐름을 또 보면서 매매하면은 매매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좀 많이 오른 만큼 이후에 매매 포인트 함께 짚어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백승화 파트너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자, 박동기 파트너님 그리고 백승화 파트너님과 함께 내일장도 현명하게 대응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동기 파트너님 그리고 백승화 파트너님과 함께 내일 일정도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렸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유레카 종목 발굴을 위한 여정 떠나볼 텐데 지난 유레카 종목들 성적은 어땠는지 짚어보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동기 파트너님께서는 지금 저희 방송에서 바이오 관련주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 특히나 더 역설을 해주신 바가 있는데 오늘 HLB도 굉장히 잘 갔고 성일 하이텍도 계속해서 흐름 이어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뭐 최근 들어서 이제 2차 전지는 주도 섹터로서 또 바이오는 낙폭 과대로서 조금 이제 긴 호흡으로 보자라는 관점에서 두 섹터 쪽에 이제 주요 종목들을 많이 이제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는데 HLB도 이제 지난주에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고 나서 이제 변동성이 크죠. 네,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임상이 3상에 성공을 했다. 이 재료 하나만으로 앞으로 적어도 한 달에서 석 달 정도의 주가 흐름은 뭐 보장을 해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전체적으로 바이오 섹터에 대한 공매도 세력의 쇼커브가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았다라는 점, 이거는 지금 이제 시간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 한미약품이 롤론티스가 미국 FDA 품목허가가 나왔죠. 이것도 이제 대형 호재인데 한미약품이 보합권에서 끝이 나고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거의 뭐 마이너스권에서 마감이 되는 차익 매물이 이제 극도로 좀 강하게 나왔다. 여전히 바이오 섹터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 자체가 본격적으로 회복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HLB 차트를 한번 보면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직전 고점, 그러니까 직전 고점 그 5만 원에서 5만 5천 원 사이에서 매물이 아마 이제 기술적인 저항을 받고 있는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으면 아직 본격적으로 바이오 섹터 자체가 턴이 안 됐기 때문에 주도주로서 가는 것도 앞에서 혼자만 가기에는 어느 정도 조금 아직까지는 분위기상 힘이 붙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차익 매물을 맞고 음봉으로 지금 마감이 되지 않았나. 여전히 지금 임상 3상 성공 그리고 제2의 셀트리온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지금 여전히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성일 하이텍은 요거는 이제 추천을 한 지가 지금 한 달 가까이 되는데 자, 요 종목도 폐배터리 관련되는 종목으로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 종목 자체가 폐배터리의 리사이클링이 이게 하나의 또 이 기술 자체가 미래 산업으로서 좀 각광을 받고 있고 대기업체에서도 굉장히 많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 자체의 최근의 흐름도 주가가 빠지든 오르든 여전히 탄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저도 목표를 지금 10만 원대에서 10만 원, 뭐 사실상 10만 원 이하에 대해서 이제 강력하게 매수 권고를 했었는데, 그리고 목표가를 1차적으로 15만 원까지 선정을 했는데 15만 원대 아직도 위에서 지금 놀고 있죠. 오늘 장 마감 후에 역시 2천억 이상 시설 투자 공시를 내놨죠. 예전에 2차 전지 관련되는 종목들이 시설 투자 공시하면 주가 오르는 흐름을 우리가 많이 봐왔습니다.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부터 해서. 자,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지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 그래서 이런 HLB라든지 이런 종목들 사실 이제 세부적으로 그리고 계속 흔들고 가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종목들도 얌전하게 가는 종목은 단 한 종목도 없다. 그래서 그런 중심들을 제가 잡아드리는 것은 노란톡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제가 상세하게 지금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저하고 많은 얘기들 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얌전하게 가는 종목은 없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신데, 자, 이런 종목들 물론 노란톡방에서도 이야기를 자세하게 나눠주시겠지만 또 내일 무료 공개 방송에서도 함께 이야기해 주실 거죠. 제가 이제 우리 서울경제TV에 들어와서 네. 한 달 이제 남짓 정도 지났는데 내일 처음으로 공개 방송, 라이브 방송을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그 서울경제TV 리드온하고 유튜브에서 2원으로 공개 방송을 아침 8시 50분부터 3시 반 장 끝날 때까지 아마 여러분들하고 TV에서 못다한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종목 이야기, 시황 이야기, 매매 기법 이야기, 많은 얘기들을 내일 하루 종일 아마 여러분들과 만나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 시간 되시는 분들 많이 들어오셔서 단 하나라도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박동기 파트너님께서 처음으로 진행을 하시는 무료 공개 방송입니다. 서울경제TV와 함께하는 무료 공개 방송. 어떻게 들어오시는지, 어떻게 볼 수 있는지 나도 하나 얻어가고 싶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 샵 0082번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박동기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앞서서 방송 초반에 안내를 해드린 대로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기본 스캔을 통해서도 언제든지 박동기 파트너님의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요. 노란톡방에서 내일 무료 공개 방송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박동기 파트너님께서 지난 저희 방송에서 공개해 주셨던 유레카 종목들 다시 한번 복기를 해봤고요. 자, 백승화 파트너님도 저희 방송에서 계속해서 유레카 종목 공개를 해주고 계시잖아요. 네. 네, 일전에 한번 언급드렸던 건 이제 제닉을 한번 언급드렸었고, 지난주 이제 수요일 날 제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방산주로 이제 언급을 드렸는데요. 언급을 드릴 때 사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고가의 그 영역에 있기 때문에 바로 매수하시면 안 되고, 연휴를 지나고 나서 매매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추석 연휴 동안에 어떤 이벤트가 있을지 모르니 이제 지나고 나서 매매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언급을 한번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드렸던 매수가가 8만 원 초반 가격대였고, 이제 수요일 날 종가는 사실 뭐 8만 4천 원, 5천 원 좀 높은 가격에 있어서 내려오면 매수할 만하다. 이런 쪽으로 견해를 한번 드렸었는데요. 사실 지금이 더 싸기 때문에 더 매매할 만하지 않나, 전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고, 오늘 재건 관련주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잖아요. 근데 재건 관련주와 방산주는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그런 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제 전쟁이 끝난다고 하면은 우크라이나 이제 재건 관련주 이런 쪽이 많이 움직이는 것이고, 전쟁이 계속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갈등이 점점 고조되는 것 같다. 이런 언급들이 많이 있으면 방산주 쪽에서 또 수급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근데 그동안 방산주 쪽이 수급을 많이 받았었고, 지금 조정이 나왔는데, 조정이 나왔으니까 지금 또 매매해 볼 만하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고,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은 또 제가 상대하게 대응 전략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제닉이라는 종목 저희 유레카 종목으로 공개를 해주셨던 백승화 파트너님이신데요. 자, 계속해서 장중에도 백승화 파트너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샵 0082번으로 백승화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스캔을 통해서도 언제든지 입장하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유레카 종목 발굴을 위한 여정 떠나볼 텐데요. 첫 번째 유레카 키워드 박동기 파트너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유레카 키워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유레카 키워드 공개가 됐습니다. K바이오. 오늘도 역시 바이오 관련주 가지고 와주신 박동기 파트너님이십니다. 자, K바이오 지금 뭐 에스모가 한창이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제가 K바이오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제 섹터는 분명한데, 지금 워낙 가격들이 지금 싸기 때문에 쌀 때 우량주들, 그러니까 이제 시황 때문에 빠졌던 그 기술력이 있는 우량주들을 많이들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바이오 섹터를 지금 많이 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결국 지금 제가 늘 그런 얘기들을 하죠. 바이오는 종목 혼자서 못 간다. 물론 이제 강력한 모멘텀이 나오면은 뭐 짧게는 가지만, 바이오 전체적으로 섹터의 움직임이 나와야만이 대세 상승 쪽으로 가고 장기간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가 있는데, 지금은 바닥권이고 아직도 터닝 포인트가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오늘 같은 경우 한미약품 뭐 또 셀트리온도 이번에 지금 그 유럽 종량학회에서 지금 그 성과가 지금 상당히 잘 나왔죠. 잘 나왔는데도 지속적으로 매물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심리적인 싸움인데, 이번에 지금 이제 HLB 또 한미약품 주요 기업들이 임상에서 상당 부분 지금 성공을 많이 했습니다. 자, 오늘도 또 한 종목이 인상에 지금 성공한 신규 종목이 지금 오늘도 장 끝나고 지금 나왔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의 낙폭과대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조정을 받은 바이오 섹터에 좀 이제 온기를 좀 풀어넣을 수 있을지 저도 이제 상당히 지금 관심권인데, 지금 당장의 주요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안 간다라고 해서 조바심 낼 필요는 전혀 없다. 지금 제가 늘 강조하는, 시황도 지난주 얘기했지만 지금 바닥이거나 바닥을 지나고 있거나, 바이오권에서는, 바이오 섹터 내에서는 주요 종목들을 분명히
긍정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 지금 IPO가 이제 본격적으로 또 시작이 됐습니다. IPO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돼서 이번 달에만 4개 사가 그 공모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그런 지금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좀 긍정적으로 섹터 내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를 회복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지금 보여진다. 그래서 어쨌든 바이오 섹터는 아직도 바닥이고 바닥권을 탈출하고 시도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가격으로 본다 그러면 과매도권 그리고 낙폭 과대권에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이 충분히 부각될 수 있는 자리까지 왔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종목들 간략하게 한번 볼까요? 먼저 앞타바이오입니다. 자, 이 종목도 참 처절하게 많이 빠졌습니다. 이 종목도 지금 앞타머하고 약물 복합제라는 이 회사도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플랫폼을 가지고 혁신 신약을 개발하는데 특히 앞타바이오가 이번에 지금 그 앞타바이오가 당뇨병 쪽에서는 또 기술력이 뭐 가장이라 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지금 완전 바닥권에 있다. 언제든지 다시 자리를 박차고 일어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목은 ST팜인데요.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었죠. 여전히 지금 이제 바닥권을 지금 다지고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mRNA 쪽에 그 토탈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그런 플랫폼 기업이라고 그랬죠. 또 그리고 또 CMO 쪽에서도 강점이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차트 흐름으로 본다 그러면 여전히 지금 바닥을 타지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전혀 부담스럽지 않는 그런 가격대에 있다. 기술력에 비하면은 현저하게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한 종목만 더 보면은 GC셀 같은 경우도 녹십자 그룹이죠. 녹십자 셀과 녹십자 랩셀이 합쳐진 세포 면역 항암제, 세포 치료제 전문 기업인데, 자, 이 종목도 지금 재료가 지금 하나가 있죠. AB101이라고 백혈병 치료제 쪽인데요. 연내에 이제 처음으로 임상 1상 중간 데이터 공개를 올해 안에 이제 4분기가 되겠죠. 올해 안에 데이터 공개를 지금 이제 앞두고 있는 그런 상태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바이오 섹터 전체적으로 완전히 그냥 그 주저앉아버린 섹터 전체가 주저앉아버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만 시황이 올라서고 잡히고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바이오 섹터에 제가 말씀드리는 주요 종목들 가장 먼저 빠른 속도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앞타바이오, ST팜, GC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많이 빠져있는 바닥권에 머물고 있는 바이오주들, 지금이 매수 적기다라는 이야기 박동기 파트너님께서 해주셨는데, 자, 백승화 파트너님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굉장히 저평가 매력들이 많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종목을 고르는 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삼상이 된다고 하고 뭐 이런 재료들로 나오고 재료들이 이제 불거지면서 이슈가 생길 때 기대감을 타고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는데,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임상이 실패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 또 급락이 나오기도 하고 빠져나오기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또 가격 형성이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종목은 이제 박동기 파트너님께서 워낙 잘 골라주시니까 그런 부분들 이제 잘 도움 받아가지고 하시면은 그래도 제약 바이오 쪽은 좀 저평가 메리트가 많이 있다. 그래서 접근하기 나쁘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역시 저평가 매력이 충분한 바이오주, 지금이 적기다라는 데 동의를 하고 계신 백승화 파트너님이셨습니다. 자, K바이오 관련주, 지금 뭐 유레카 몇 차례에 걸쳐서 박동기 파트너님께서 상세한 부분까지 짚어주시면서 가고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박동기라고 보내주시면 바이오 관련주에 대한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QR코드 스캔 언제나 열려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유레카 키워드 공개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백승화 파트너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두 번째 유레카 키워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유레카 키워드 공개가 됐습니다. 로봇 관련주 가지고 와 주셨는데, 자, 로봇 같은 경우는 지금 뭐 ETF 출시 이야기도 있고요. 지금 뭐 호재는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로봇 같은 경우가 사실 저는 미래지향적 산업으로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기에도 나쁘지 않다라는 견해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로봇이
크게 산업용 로봇이 있고 이제 지능형 로봇으로 AI 쪽으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근데 이제 로봇 산업 자체가 기본적으로 고부가 가치 창출이 가능하고요. 산업 전반적인 파급 효과가 다른 쪽으로도 이어져서 나오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로봇 산업 하나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스마트 팩토리 이런 쪽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충분히 이제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앵커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원래 지금 국내 지수에 ETF 펀드 중에 로봇 지수 펀드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해외 글로벌 로봇 펀드만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삼성증권에서 이제 로봇 ETF를 출시한다는 소식도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메이저 수급이 들어오면은 큰 매크로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다.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득 수준의 향상이 되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좀 이제 고령화되고 있잖아요. 근데 고령화가 되면 기본적으로 단순 반복 노동을 좀 사람들이 꺼려하고 그럴 때는 또 이제 로봇이 그런 부분에서 많이 대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 생산 공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과거보다 훨씬 많이 로봇들이 많이 대체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 로봇 관련주들은 좀 유리 있게 좀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은 이제 가져온 종목으로는 이제 실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종목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전반적으로 주가가 많이 좀 올라와 있진 않은데요.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이제 유진 로봇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유진 로봇 같은 경우가 사실 이제 올해 3월 뭐 이런 구간에서 굉장히 대장주의 흐름을 보였었던 가장 강한 시세를 보였던 종목입니다. 근데 지금 같은 구간도 사실 많이 떨어져 있는 구간이고 어느 정도 이제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바닥을 완전히 깨거나 뭐 그렇진 않고 어느 정도 다져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사실 지수가 떨어질 때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많이 떨어지죠. 근데 이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5월, 6월 이 구간에 한번 떨어지고 지금 최근에 떨어질 때는 어느 정도 잘 견조하게 버텨주고 있다. 이제 청소 로봇이나 교육용 로봇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 이제 로봇주 중에 시세가 가장 크게 나섰다. 그리고 지금은 3년 동안 적자를 기록하다가 올해 흑자 전환하면서 가장 시세를 가장 크게 냈던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흑자 전환에 대한 이슈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오늘 사실 굉장한 이제 가격 형성이 나오면서 최근에 이제 거의 뭐 이제 고가를 다시 쓰는 신고가를 쓰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국내 유일의 이족보행하는 로봇을 이제 플랫폼으로 갖고 있는 전 벤처 기업입니다. 공모가가 10,000원이었는데 사실 10,000원에서 따상을 해서 상장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20,000원으로 상장을 했었고, 상장할 때 이제 로봇주 같은 경우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사실 뭐 이제 엄청나게 상승이 나와서 단기적으로도 뭐 30,000원까지도 갔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전고 영역까지도 소화하려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적자이던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된다는 흑자 전환 이슈가 있고, 협동 로봇 시장에서 높은 관심으로 이제 자산 규모가 크게 확대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하나 또 살펴볼 종목은 로보스타인데요.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 주주가 LG전자다. 이것만 하나 말씀드려도 이제 큰 설명이 끝날 것 같습니다. 원래 이 종목은 이제 다른 이제 대기업 이제 그 CEO가 있었는데 LG전자가 18년도에 지분 투자를 하면서 유상증자로 들어오고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LG전자 뭐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뭐 대기업이잖아요. 근데 이런 대기업들도 로봇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처음부터 신규 투자를 하긴 굉장히 무리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기존의 로봇 기업들을 인수해서 어느 정도 이제 모멘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좀 로봇 시장에 뛰어든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기본적으로 제조용 로봇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제 제가 또 살펴볼 종목이 유일 로보틱스인데요.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 상장을 했죠. 올해 상반기 상장하고 오늘 신고가 나온 종목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신고가를 쓰면은 물리는 사람이 없다. 제가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 언급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고가를 쓴 종목들은 계속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유의 깊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간에 이제 물린 사람이 아무도 없고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끝을 모르고 올라갈 수 있다. 그런 부분을 또 살펴볼 수 있는데, 이제 자동화 시스템이나 이제 산업용 로봇 그런 걸 하는 회사이고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쪽으로도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막 재료라던가 이런 뉴스가 크게 나오는 게 없어요. 근데도 굉장히 수급이 세게 들어오고 로봇주 중에서도 최근에 상승세가 굉장히 가파르다. 이 종목을 또 관심 있게 보면은 또 어느 정도 시세 나올 수 있는 포인트가 많이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 네 종목을 한번 살펴봤는데, 로봇 관심주를 좀 많이 가지고 이제 ETF도 출범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개별주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큰 자금들은 결국 ETF에서 들어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투자 포인트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백승화 파트너님의 유레카 키워드는 로봇이었는데 일부 종목들은 신고가 패턴도 보이고 있는 만큼 조금 높은 가격대인 건 아닌가라는 좀 의구심도 듭니다. 자, 박동희 파트너님께서는 로봇 관련주들을 어떻게 보세요? 네, 그 로봇 관련주들이 단순 테마주 그 이상의 산업의 성장성과 궤를 맞추고 있다. 이제 이렇게 지금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제 로봇 관련 이제 종목 여기에 일단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 현대차 이쪽 대기업들에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도 지금 상당히 긍정적이고 또 로봇 쪽이 이렇게 보면은 자율주행이라든지 또 AI라든지 이런 쪽하고도 지금 다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지금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는 단순 테마주 그 이상의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렇게 백승화 파트너께서도 얘기를 지금 하셨지만은 종목들도 선정이 지금 잘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뭐 몇 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저 역시도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또 저 같은 또 차트쟁이가 보는 또 차트 흐름도 상당히 양호한 흐름이다. 단지 이제 그 로봇 관련주 중에서 말 그대로 또 무늬만 로봇인 그런 종목들이 있다. 실적 안 따라오고 또 이제 기술력 부분에서도 사실상 단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 그리고 또 사명만 로봇이 붙어 있는 그런 회사들 자 이런 부분들만 유의를 해서 하신다 그러면은 로봇 관련주 충분히 뭐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차트가 양호한 모습 보이고 있다라고 박동기 파트너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다만 주의할 부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혹시 백승화 파트너님이 조금 더 덧붙이실 만한 말씀이 좀 있을지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 이제 바이오 종목들 말씀해 주셨을 때 이제 제가 가장 생각났던 게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사실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이 두 가지가 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과거 이제 100만 원을 갔었을 때도 삼성에서 이 삼성물산과 삼성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 70%를 넘거든요. 근데 대주주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50%의 지분만 가지고 있어도 지분을 이제 뭐 경영권을 유지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이 100만 원까지 갔을 때 사실 왜 이렇게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삼성과에서 뭐 지분을 줄이지 않을까 이런 이슈도 당시에 있었거든요. 전혀 그런 거 없었습니다. 삼성에서 생각하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목표 주가 자체가 100만 원 그 이상이고 사실 뭐 바이오를 미래 먹거리로 삼성에서도 찍었기 때문에 삼성전자 이후에 반도체 이후에 기본적으로 이제 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점점 고령화되는 사회에서 이제 바이오 시밀러로서 어느 정도 영업이익을 꾸준히 지금도 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제약바이오는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재료값이 많이 없습니다. 전자라던가 자동차라던가 이런 것들은 산업에 들어가는 수입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고 원재료가 있고 그걸 가공하는데도 기본적으로 1년이 많이 들어가는데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재료값이 많이 없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연구개발비에 재투자가 되고 연구개발비 중에 사실 뭐 전부 다 신약 개발로 이어지거나 그렇진 않지만 신약 개발이 하나만 됐을 때도 기술 이전을 했을 때 엄청난 그 영업이익이나 뭐 효과가 따라오고 실제로 주가도 뭐 이제 기술 이전 소식에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올라왔었던 이력이 있었죠.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제약바이오 쪽은 종목 고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약바이오는 어떤 종목을 고르느냐, 또 종목을 잘못 골랐을 때는 뭐 거래 정지가 되기도 하고, 뭐 상장 폐지가 되기도 하고 이런 이슈도 있기 때문에 항상 접근하실 때 좀 내가 어떤 종목을 사는지 이런 종목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어떤 건지 확실히 파악을 하고 접근해야 된다. 저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고 로봇주 같은 경우에도 사실 테마를 많이 탑니다. 근데 이제 테마로만 이어지는 것들이 아니고 지금은 사실 테마 이후에 어느 정도 시세가 됐었고 그 이후에 조정을 받은 이후에 또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 상단주 같은 경우에는 또 매물대가 없거든요. 유일 로보틱스라던가 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매물대가 없는 종목들입니다. 그런 구간에서 또 이제 이슈가 됐을 때 제로로 엮일 수 있는 부분이 뉴스가 나왔을 때 더 강한 시세를 낼 수 있다. 로봇주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백승화 파트너님께서 로봇 관련주들 그리고 K바이오 관련주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정리를 싹 해주신 것 같네요. 자, 오늘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결국엔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로 귀결이 되는 것 같은데 자, 박동기 파트너님의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들 다시 한번 복기를 해드리면 apta바이오, ST팜, GC셀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백승화 파트너님께서 유레카 키워드
어워드와 함께 공개를 해주셨던 로봇 관련주들, 유진 로봇,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스타, 유일 로보틱스 이렇게 4종목이 있었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들 종목 중에서 오늘의 유레카 종목이 있을지를 지켜보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바로 유레카 종목 공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유레카 종목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레카 종목 공개합니다. 하나, 둘, 셋, 유레카. 네, 첫 번째 유레카 종목입니다. 유일 로보틱스로 공개가 됐는데 오늘 말씀해 주신 종목들 중에 이름이 올라 있네요. 자, 백승화 파트너님, 오늘 유일 로보틱스 최종적으로 유레카 종목으로 골라주신 이유가 뭘까요? 일단 가장 강하다. 전 신고가 종목들이 좀 이제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도 좀 물리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신고가 종목들은 물려도 물리는 게 아니라는 견해를 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현대 기아차의 1차 밴더로 이제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으면서 올라왔던 종목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한가는 일반적으로 뭐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매수해서 만들 수 있는 정도의 가격 형성이 아니거든요. 근데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8월 구간에 지수가 좀 어려운 구간에서도 상한가가 한번 나왔었고 상한가 이후의 흐름도 기간 조정을 받다가 오늘 다시 한번 고가를 돌파하는 흐름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서 저는 이제 다른 로봇들 중에서도 저는 유일 로보틱스가 가장 좋을 것 같다. 그런 견해로 가져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신고가 돌파에 대한 의미를 한번 해석을 해보시면 또 좋을 것 같고 로봇주들 중에서도 이 종목이 사실 이슈가 많이 없어요. 이슈가 많이 없고 시장에서 뭐 상한가를 갈 만한 그런 이슈가 나올 때는 뭐 포르쉐라던가 뭐 이렇게 엮여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뭐 유상증자라던가 아니면 지분투자라던가 이런 이슈를 받고 무상증자라던가 이런 이슈를 받고 상한가가 나오는 종목들도 많이 있는데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움직임이 없이 공모가 10,000원에서 계속 상회하고 있는 구간이고 상장 초기에 이제 20,000원 그 이제 지수가 막 폭락하던 시기에 20,000원을 잠깐 훼손하기도 했지만 그 회복해주고 난 뒤로는 다시 내려가지 않는 그런 흐름을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오늘 신고가를 나왔다라는 점이 좀 또 이 종목을 좋게 보는 견해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매수가는 사실 지금 바로 따라잡기보다는 조금 조정받으면 음봉 하나 정도 나올 때 매수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6,000원 이하에서는 좀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손절 가격으로 볼 때는 한 21선 정도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21선 보는 게 어렵다. 뭐 정확한 가격 대응이 어렵다. 그러신 분들은 노란톡박 들어오시면은 제가 자세하게 또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승화 파트너님께서 공개해 주신 오늘의 유레카 종목 유일 로보틱스였습니다. 차트 양호하고 다만 36,000원 이하 음봉이 나와줬을 때 매수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유일 로보틱스가 첫 번째 유레카 종목으로 공개된 가운데 두 번째 유레카 종목 공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레카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유레카. 네, 두 번째 유레카 종목 매드팩토로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자, 박동희 파트너님, 매드팩토 사실은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종목 리스트에는 없었는데.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 이 종목도 앞으로 상당히 좀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매드팩토 같은 경우 지금 이제 그 벡토스팁이라는 이제 신약 후보 물질, 이 회사는 원래 그 항암 치료제 개발 전문 기업입니다. 그 저변에는 벡토스팁이라는 요 신약 후보 물질, 자, 요걸 가지고 지금 그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대략적으로 지금 15개에서 20개 정도 돼요. 그 정도로 지금 다양하게 암이란 암은 모든 임상을 거의 다 진행한다라고 지금 보면 됩니다. 위암, 간암, 췌장암 등등 해서 지금 다 진행을 하는데 이번에 지금 매드팩토에서 한 가지 선언을 했죠. 자, 단기간에 상용화가 가능한 쪽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지금 대장암, 그리고 췌장암, 골육종 이렇게 지금 3개로 압축을 해서 특히나 이제 대장암하고 췌장암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상용화를 하겠다라고 회사에서 지금 선언을 했죠. 그만큼 지금 다양한 임상을 하다가 지금 이제 3개 파이프라인으로 지금 압축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벡토스팁에 대해서 사실 지금까지 굉장히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신약 개발을 하는 회사들도 보면은 신약 개발에 성공하는 회사들이 한 분만에 딱 임상 성공해서 딱 그냥 신약 개발하고 오케이 하고 이렇게 딱
끊어지는 그런 임상에 성공하는 회사들이 거의 없습니다. 중간에 실패다, 성공이다, 실패도 했다가 다시 다른 방법으로 임상을 해서 성공하고 이런 게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매드팩터도 중간에 뭐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역시 지금 벡토스팁에 대한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가장 지금 주목을 하는 게 췌장암 쪽인데요. 뭐 췌장암 하면은 우리가 지금 많이들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이제 암인데 굉장히 이제 발견하기도 어렵고 치료하기도 또 어려운 이제 췌장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 매드팩토가 이제 췌장암 치료제 개발에 상당히 좀 근접해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림에 지금 나오는 것처럼 매드팩토 지금 모멘텀은 췌장암 치료제 쪽에서 위에 지금 나와 있는 게 4가지가 다 지금 췌장암에 관련되는 건데 위에 2개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췌장암 치료제에 대한 임상이 위에 있는 2개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첫 번째는 벡토스팁하고 오니바이드하고 병용 투여. 최근에는 지금 혼자 신약 하나 가지고 임상하는 게 잘 없습니다. 2가지 또는 뭐 3가지 섞어서 병용 투여를 지금 하면서 임상을 많이 하죠. 그래서 여기 매드팩터도 마찬가지로 벡토스팁하고 오니바이드하고 임상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거는 이미 미국의 FDA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희귀의약품 지정받으면은 품목 허가까지 임상 3상부터 해서 품목 허가까지 진행되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돼요. 그리고 이제 2번째 파이프라인은 벡토스팁하고 폴폭스하고 또 병용 요법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는 또 이미 월등한 치료 효과를 임상 초기 단계에서 지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나와 있는 2개의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췌장암 치료제가 지금 진행 중인데 2개 다 상당 부분 진행이 되었으며 상당 부분 희귀의약품 지정이라든지 치료 효과 확인이라든지 이미 많은 이제 성과를 지금 내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2번째 나와 있는 폴폭스하고 벡토스팁하고 요 파이프라인이 밑에 있는 9월 13일 오늘부터죠. 9월 13일부터 16일 AACR 미국 암학회죠. 미국 암학회에서 진행하는 췌장암 특별 컨퍼런스가 이번 주에 열립니다. 여기에서 중간 데이터를 지금 발표를 하기로 그렇게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미 지금 췌장암 쪽에서는 다른 거는 몰라도 췌장암 부분에서는 상당히 지금 성과를 내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끝으로 췌장암 치료제가 FDA 임상 연내에 FDA 임상 이상의 진입할 이제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드팩토 하게 되면은 지금 가장 빨리 진도가 지금 나와 있는 게 췌장암하고 대장암 쪽인데 이 췌장암 쪽에서는 지금 제가 충분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2개의 파이프라인과 또 이번 주에 있는 AACR 특별 컨퍼런스에서 중간 데이터 발표 그리고 올해 전체 해봐야 지금 4분기면은 몇 달 안 남았습니다. FDA 임상 이상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췌장암 부분에서 상당히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2번째가 대장암 쪽인데요. 대장암도 상당히 빠릅니다.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약 후보 물질이죠. 키트루다하고 벡토스팁이 병용 투여를 해서 올해 안으로 임상 3상에 대장암도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볼 때 대장암 그리고 또 췌장암 치료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볼 때 충분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차트 흐름을 보죠. 지금 현재 주가 흐름이 어디에 와 있는가 한번 볼까요? 최근에 지금 뭐 주가 흐름도 여전히 지금 뭐 바닥권입니다. 뭐 모든 바이오 쪽에서 기술력이 있는 종목이나 없는 종목이나 지금 다 이 모양이에요. 바닥을 지금 다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지금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121선 지금 이제 회복하는 이런 지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격적인 상승 흐름이 바이오 섹터 전체적으로 아직 안 나오고 있다. 바닥 잡는 그런 과정으로 지금 봐야 된다. 저점에서 관점으로 보는 게 좋겠다. 자, 주봉 흐름을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매드팩토 주봉 흐름을 보게 되면은 자, 지금 2019년도죠. 2만 원부터 해서 17만 원
14만 원까지 7배 단기간에 지금 급등이 나왔습니다. 바이오는 매력이 이거죠. 2배, 3배는 뭐 2달, 석 달만 해도 금방 나오는 게 기술력 있는 종목은 이 흐름이 지금 나오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2년 이상 지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받고 지금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장암이라든지 췌장암 치료제 이제 성과가 나오는 그런 단계까지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격 조정을 이렇게 지금 받은 상태에서 이미 그동안에 연구 개발이 진행돼 왔던 임상 결과들이 이제 속속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초입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요 종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3만 원대 초반인데요. 3만 원대 초반이면은 매수가는 3만 1,000원, 3만 2,000원. 예, 뭐 크게 지금 무리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단기간에 지금 그 급등이 나온다든지 오늘 같은 경우 HLB라든지 한미사이언스 같은 종목들 차익 매물을 맞고 빠졌죠, 그죠? 예,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조금 주도주 종목들이 주춤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종목들도 부분적으로 지금 음봉이 떨어지면서 주춤한 이런 흐름인데 바이오 섹터의 저점에서 이제 변곡점이 본격적으로 나가게 된다 그러면은 바이오 섹터의 시세를 끌고 나갈 만한 그런 주도 종목, 후보 종목이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박동기 파트너님이 공개해 주신 유레카 종목은 매드팩토였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설명까지 덧붙여 주셨는데, 자, 박동기 파트너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중에 미국의 CPI 지수가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8.3%로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블룸버그 통신에서 집계를 했던 8.1%보다는 0.2%포인트 상회하는 수치로 집계가 됐고, 7월 달에는 8.5%가 나왔지만, 자, 이것보다는 조금 하회하는 그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자, 더불어서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 지수 역시 발표가 됐는데요. 전년 동월 대비 6.3% 상승을 해서 시장 예상치인 6.1%는 상회하는 모습 역시 보여줬습니다. 자, 이전 달에는 5.9%로 집계가 됐던 부분이었는데, 자, 일단은 8월 CPI 지수 그리고 근원 CPI 지수 8월 달 미국에서 나왔다라는 부분 속보로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공개해 주신 유레카 종목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속보와 함께 또 저희 유레카 종목 공개해 주셨던 2개 종목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자, 이제 방송 마무리할 시간인데, 자, 지금 뭐 CPI가 발표된 상황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뭐 내일장 대비책이라던가 한마디씩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박동기 파트너님 어떤 이야기 해주시겠어요? 네,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앵커께서 얘기하신 CPI 속보치로 지금 나왔는데 전월보다는 조금 낮아졌지만 둔화가 되었지만 또 예상치보다는 조금 높게 나왔어요. 8.1을 예상했는데 8.3.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뭐 미국 선물 지수라든지 이런 흐름은 뭐 크게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 CPI에 대한 주가는 이미 이제 선반영이 된 상태에서 쇼커브가 지금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공매도 그러니까 마이너스 배팅이라고 얘기했죠. 하방 쪽에 대한 배팅이 상승 쪽에 다시 재매수하는 이런 흐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바닥권에서의 의미 있는 반등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 CPI로 대표가 되는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평균치 이상의 워낙 비정상적으로 높은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흐름에는 저점을 다지고 이제 터닝 포인트가 나온 그런 시점이지 않을까. 그래서 통상적으로 지난주에도 보면은 ECB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금리 인상했죠. 0.75% 금리 인상을 했는데 그 전날도 올랐고 그 다음 날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FOMC까지 가기 전에 CPI 발표를 하면서 이미 불확실성 해소로 인플레이션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동안에 악재로서 작용했던 게 이제는 또 악재가 해소되는 오히려 호재성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는 너무 지나치게 시황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지나치게
뭐 겁먹을 필요는 장이 없지 않느냐. 어려운 시기는 지나갔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어려운 시기는 지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지나친 경계감도 오히려 좀 독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신 것 같아요. 자, 백승화 파트너님은 또 어떤 한마디 남겨주시겠어요? 사실 저는 이제 지금은 뭐 안심을 하기는 조금 이르지 않나라는 견해를 많이 가지고 있고요. 시장이 이미 선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뭐 추가적으로 폭락이 나와서 뭐 어떤 사람들은 코스피의 2000이 무너진다 뭐 이런 악담을 퍼붓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렇게까지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가 일단 반등을 많이 해줬고 오늘 반도체가 시장을 끌어가는 주요 그 대장 테마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외국인이랑 기관이 쌍끌이 매수가 또 강하게 들어왔다는 점이 어느 정도 지수가 바닥일 때 나오는 시그널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이제 하락을 마무리할 수 있는 단계지 않나. 지금은 너무 안심하기도 그렇다고 너무 이제 겁을 먹을 것도 아닌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유연한 자세로 시장을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네, 또 속보가 방송 중에 나왔던 미국 8월 CPI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유레카 여정 함께 해주신 두 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더불어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